안타깝게도 직장인분들은 매일 출근하기 싫은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이나 휴가가 끝나고 난 후 첫 출근은 더 싫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하는 일이 재미없거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직장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출근하기 싫고 회사 생활이 힘들다면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취감, 좋은 인간관계, 업무 만족도가 없다면 회사 생활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월급날 빼면 출근하기 싫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처세술처럼 한 번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처럼 회사 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직장인의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업무에서 성과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출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나 상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직장 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출근하는 것이 덜 부담스러워집니다. 이와 같이 성취감, 좋은 인간관계, 업무 만족도를 느끼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인의 멘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장기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감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상사가 너무 싫어. 매번 나를 괴롭히고 무시해. 일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동료가 항상 날 방해해. 같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해. 다 소용없는 것 같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내용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회사 동료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이유로 멘탈이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차 한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만의 조용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동료는 과거부터 잘 알고 지냈고 어떤 사람이 유형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멘탈이 무너져서 저와 같은 부서로 옮겼습니다. 부서를 옮길 때 어떻게 해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를 옮겨도 자신의 감정적 습관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전 부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충고를 하면 잔소리가 될까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저의 조언을 듣지 않고 혼자서도 잘해낼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 그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이번에는 꼭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둘이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끝낸 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줘서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며 멘탈을 다잡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료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성인은 기본적인 욕구가 같다는 것을 아시나요? 놀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자고 싶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성인의 큰 차이점은 기본 욕구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욕구를 쫓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를 감추는 멋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멋진 포장에 자신도 스스로 섞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는 것, 쉬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는 좋아하는 것을 못하면 울고불고 떼를 쓰거나 화를 내며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렇게 행동하면 오히려 남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신이 놀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감추고 집에 일찍 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만들거나 더 강하게 자신이 웰빙을 좋아한다며 요즘 시대에 통용되는 이유를 대며 추가 근무인 잔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거기까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게 되면, 즉 자신이 만들어낸 포장지에 장기적으로 현혹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노는 것, 자는 것, 먹는 것에 대해 적당히 하도록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주변에 자신을 위해 적당히 하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신의 포장이 남들을 납득시키게 되면 그 포장을 믿고 더 자신의 성향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든 포장지의 유형으로 찍히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무리 업무 성과가 좋아도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의식이 자리에 잡히게 되죠. 바로 열심히 일해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깊은 욕구를 다른 표현으로 포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포장을 벗겨내고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기본 욕구를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다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목표와 즉각적인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이를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과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힘든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의 불만족에 대한 반응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자신이 똑같은 패턴으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포장지에 가려져 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 자신을 설득하는 포장지를 알아내는 것과 그 속에 감춰진 자신의 욕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패턴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기본적인 욕구를 찾아내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건설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우선 회사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평판이 좋게 유지되어 자신이 만든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대한 성취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뒷담화하지 말기. 아무리 편한 사람과의 이야기에서도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먼저 시작하지 않았지만 몇몇이 모여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뒷담화에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뒷담화에 가담하게 되면 나중에 말이 돌아 자신이 뒷담화를 시작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잘해준다고 100%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서장이 잘 대해주고 자신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고 해서 부서장의 면담 자리에서 부서장이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불만사항을 너무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연차가 오래된 직장인분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선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부서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을 들으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서장에게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상황을 걷어차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한 직장 동료라도 한순간 사이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도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 동료와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동료가 사이가 멀어지면 자신이 말한 속마음을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한 동료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100%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꼭 지켜야 할 것.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태와 사칙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상사라도 기본적인 업무 대접은 해줘야 합니다. 상사가 주는 업무는 어떻게든 낫기내 처리하고 중간중간에 진행사항이 맞는지 상사에게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업무 진행 방향이 상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고할 때는 꼭 보고 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보고 라인은 직속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건너뛰는 것은 상사에게 나는 당신을 무시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멘탈과 꼭 알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첫째, 자신의 멘탈 관리하기. 회사 생활이 힘들 때 이번 일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생각해보기. 일기를 통해 자신의 욕구가 포장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기. 욕구를 찾았다면 장기적인 목표와 즉각적인 욕구 사이에서 조화롭게 생활하기. 둘째, 회사 생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직장 동료, 상사 뒷담화하지 말기. 동료나 상사가 잘해준다고 속마음 100% 말하지 않기. 셋째, 회사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일. 근태와 사칙은 무조건 지키기. 상사가 시키는 업무는 납기 지키기. 보고 순서는 꼭 지키기 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회사 생활하면서 성취감, 좋은 인간관계, 업무 만족도를 느끼며 생활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